먼저 얼마 전에 퇴임한 윤준 전 서울 고등법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서울 서부지법 사태를 얘기하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하였더라면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왜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나? 라는 질문에 이건 오랜 시간 지속된 현상이다.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이 판사 성향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때부터 사법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많이 약화됐다.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판사들이 편향된 결과, 잘못된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서울 서부지법 사태도 판사실에 들어가 짓밟는 것은 엄벌이 필요하지만 법원이 이런 사태를 조장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년 이상 서서히 사법의 신뢰가 무너졌고 이것을 방치한 사법부도 책임이 크다. 법원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한 사법부 불신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 대통령 스스로 법원 선관위 믿지 않고 계엄한 것 아니냐. 법원에 있던 사람으로서 참으로 비감하다. 또 최근에 문영배 SNS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일 문제가 되지 않냐. 이 행범방 사건이 있기 전에 인터뷰니까 행범방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자 이 윤준 전 법원장은 법관 윤리강령에 위배된 행동으로 법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 때문에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게 된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의 신동아 인터뷰는 더 격렬하고 치열합니다. 인터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압축하겠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과 불공정의 사례가 10건이 넘는다. 허영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위법과 불공정 사례, 10건이 넘는 위법과 불공정 사례를 하나하나 적시합니다. 허영 교수가. 1. 헌법재판소법 29조, 형소법 266조 2항이 보장한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기일을 정해버려서 위법을 범했다. 예, 송달기일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2.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변론기일을 정할 때는 반드시 피소추인 측의 변호인단과 협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위법을 저질렀다. 3. 국회 법사위원장이 요청한 수사서류 송부 촉탁을 헌재가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헌재법 32조 단서를 위반한 것이다. 4. 헌재가 소추안의 내란죄 철회를 수용한 것은 형소법 298조 1항 위반이다. 이것은 탄핵 기각 사유이고 탄핵 각하 사유도 될 수 있다. 5. 증인신문 때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권을 보장한 형소법 163조 위반이다. 6. 형소법 321조는 2020년에 개정됐다. 이 개정 요건은, 개정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판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부인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면 위법을 자행하는 것이 된다. 7. 한덕수 권한에 대한 탄핵 표결 문제부터 심판하지 않고 마은혁 임명하려 한 것은 불공정한 위법이다. 헌재의 주석선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200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8.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으로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9. 우리 헌법 질서에서 대통령은 가장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도 않은,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떨어지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공정성도 없고 신중함도 없이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 10.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을 계속할 경우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가 돼야 될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행위로 내린 심판 결과를 국민이 인정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이 국정 안정이 아니라 내란을 촉발하는 촉매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전국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의 규모를 보라.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위법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